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의 세부 내용과 재무제표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산은 우리가 유동, 비유동, 부채, 유동, 비유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과 비유동은 우리가 1년 이내에 현금화를 할 수 있느냐, 현금화를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다, 유동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건 이 자본보다 부채인 자기 자본이 훨씬 더 커질 때 우리는 자산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재무제표에 대한 기준들을 보게 되면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이 되면 지원 사업을 못 받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돈보다 부채가 1000%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영속성을 영위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채도 우리가 적절히 활용을 해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게 되면 유용한 자원이 됩니다. 1년 이내에 우리가 상환해야 될 부채가 훨씬 더 많다. 그러면 1년 내내 자금을 상환하는 쪽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부채가 비유동, 그러니까 1년 이상 장기간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선 그걸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년 이내에 내가 갚아야 될 부채가 많은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장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부채가 많은 건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에서 내가 조달한 타인 자본을 빼고 남은 부분들을 자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손익계산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은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우리가 수익에는 이자 수익이나 유형자산 처분이 이런 것들이 수익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의 수익의 대부분은 매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매출 원가 그리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이 이익이 되는데 우리는 이익에 대한 종류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매출총이익은 우리 회사가 제조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출총이익률이 경쟁사보다 떨어진다. 우리 회사의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봄으로 인해서 매출총이익률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관리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무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조달을 하고 이 조달된 현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죠. 그렇게 창출돼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활동을 통해서 현금 조달을 할 때는 타인 자본인 사채를 발행하는 것보단 주주의 돈을 조달을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재무구조나 자금의 활용성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M기업은 2021년 1월 1일 자산은 100억이고요. 타인 자본인 부채는 25억. 자본은 이 회사가 출자했을 때 출자 자본금은 10억, 잉여금은 65억. 그래서 자산합계 100억, 부채와 자본합계, 자본 조달한 금액이 100억.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억의 매출을 올리고 각종 비용 및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결과가 30억 원 잉여금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 잉여금이 주주에게 배당이 되지 않고 전액 다 회사에 유보를 시켰다라고 했을 때 재무상태표의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타인 자본인 부채 25억은 그대로 25억이 오게 되고 자본금도 출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10억이 그대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30억의 수익을 창출했고 이 수익을 전액 다 회사에다 유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65억에서 95억으로 잉여금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105억과
타인 자본 25억이 합쳐져서 부채와 자본 합계는 130억이 됩니다.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자산 130억과 부채 자본 130억으로 구성된 기말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재무상태표를 볼 때 자산의 항목 중 그리고 부채 항목 중에 금액이 큰 항목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금액이 큰 것들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3에서 5년의 트래킹을 해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동성이 있고 그 변동성이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한테 자금을 유입을 받거나 아니면 정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 재무상태표의 구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보여질 때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타인 자본보다 자기 자본을 좀 더 어떻게 하면 크게 해서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